자, 방금 1시간 동안 배웠던 기능을 통해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교재에 있는 게 모든 게 다가 아니니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전부 다고요. 교재는 그 중에 일부분만 지금 나와 있을 겁니다. 자, 212페이지. 자, 그림 이쪽에 차트 1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 차트를 수정하시오. 차트 수정하는 게 시험 문제고요. 그 다음 그림이 주어집니다. 이것도. 다음 그림 밑에 보시면 참고 표시, 자, 수정하는 거니까 차트 개체 선택해서 사항별 탭이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항별 탭이 화면에 나타나 있어 수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 그림 밑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 참고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규로 차트 사이즈 0.7 된다. 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아마 차트 작업을 하시다가 특히 저도 유추한 건데 정확한 사항은 제가 잘 모릅니다. 혹시나 구성 요소를 지우거나 불필요한 구성 요소를 지우거나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는 아니면 이렇게 되어버릴 수도 있겠죠. 갑자기 차트가 사라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실수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차트를 살려야 차트 수정을 하죠.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오케이. 이 기능을 모르니까 차트 새로 만들고 있겠죠. 뭡니까? 방금 이야기 못 들었어요? 누가 뭐라 했는데? 컨트롤 Z. 저 왜 이걸 애우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이거 이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차트를 만들고 있겠죠. 그럼 차트를 신규로 만드냐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자, 보세요. 차트나 도형이나 단추 같은 것들을 삽입을 하시면, 자, 제 화면 보세요. 이 개체의 이름이 이렇게 생겨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름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이름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차트를 새로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그래서 컨트롤 Z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1번 차트 제목은 자재부 기본급 슬래시 수당 현황으로 설정하시오. 자, 구성요소 추가, 자, 옵션 없는 구성요소 추가죠. 그러면 여기서 차트 제목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차트 위 물론 여기는 없지만 요즘 나오는 시험 문제는 다 차트 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 쳐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제목 오타 조심하시고 기본급 슬래시 수당 현황 빠져나갈 때 ESC. 자, 두 번째 차트 제목은 차트 제목이라는 구성요소 선택. 글꼴 공서체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 크기 14로 표시하고 자, 홈 탭에 글꼴이랑 공서체 글꼴 크기 14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림자 글꼴 스타일 굵게까지 되네요. 자, 그다음 그림자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테두리 색 실선 검정. 자, 요건 그냥 리본 메뉴 상에서 처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형 효과 그림자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찾아야죠. 첫 번째 있네요. 테두리 색, 윤곽선, 테두리 선 다 같은 편이고 선 색깔 여기죠. 실선 검정 요거죠. 제가 흰색 검정 참고로 여기 있으니까 좀 알아두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자 잠깐 제 화면 보시고요. 차트 제목 서식 작업창을 열고 테두리 및 선에 가시면 실선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원래 여기 작업창 안에 요거 실선 색깔 검정 자, 범례 서식은
자, 법내 서식이라는 구성요소 선택. 공서체 글꼴 수기 12, 크기 12. 배치 아래쪽. 자, 구성요소를 추가, 법내 구성요소 추가에 가시면 위치값이 여기에 있다. 아니면 서식, 법내에 해당되는 서식 작업창을 열어서 법내 옵션, 법내 옵션, 법내 옵션에서 위치를 조정하시면 된다. 어느 쪽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다. 세로 갑축 서식에서 그럼 세로 갑축이라는 구성요소 선택. 이렇게 숫자 값 위에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이름이 뜹니다. 그 상태에서 클릭,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축. 자, 어려운 내용이죠. 최소값, 뭐 주 단위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 보니까 최대값, 축 서식, 축 옵션, 축 옵션, 축 옵션, 최소값, 최소 경계, 값 직접 입력 60만. 그게 콤마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콤마는 문제에서 자릿수 0의 개수를 알려주려고 표시한 거지 실제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엔터. 그다음에 경계 최대, 최대값을 이야기합니다. 100만. 그다음에 주 단위라는 게 있죠. 주 단위 10만. 아, 그리고 잠깐만 나가시기 전에 잠깐만 제 화면 잠깐 우리도 화면 잠깐만 체크합시다. 혹시 여기 최대 100만 입력하셨죠? 네? 그리고 화면에 이렇게 나타난 거 보이세요? 요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패런 연산자 아시죠? 이겁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서 요게 1 예? 곱하기 10의 6성 2의 6이라는 게 10의 6성 그런 표현입니다. 100만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수단 계열의 문경태에서 수단 계열 끝근 선형 차트네요. 선을 클릭하시거나 표식을 클릭해서 계열 선택 아니면 여기서 리본 메뉴상에서 선택. 문경태 요소, 문경태 요소는 여기네요. 그러면 표식을 한 번 더 클릭하셔야 된다. 요소니까 클릭해서 화면상에 문경태 요소인 거 아닌가 확인하셔야죠. 확인하고 계세요? 그거? 네.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구성 요소. 그리고 데이터 요소에 값을 표시한다. 이거 값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데이터 레이블입니다. 데이터 레이블.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은 숫자 값을 표시한다 그랬고요. 그럼 이 데이터 레이블의 굴림 크기 11점. 자, 일단 삽입부터 하셔야겠네요. 위치는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하시고 일단 지금은 오른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표식의 오른쪽. 그리고 레이블 선택. 굴림체 12. 홈 탭에 글꼴 그룹에 굴림체 12. 12. 자, 21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교재 216페이지. 자, 작업이 끝났죠? 저장. 자, 차트 20 들어갈 거고요. 교재 216페이지.
자, 그림 이쪽에 차트 이 시트에서 다음 시상에서 차트 수정하시오. 차트 수정하려면 차트 개체 선택, 사항별 탭이 나타나 있는 거 확인하시오. 그다음 그림 밑에 당구장 참고 표시,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여야 신규로 차트 작성 시 0점 처리됨. 컨트롤 Z로 해결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차트 제목은 A2셀의 내용이 그대로 표시되도록 설정하고 크기는 1사로. 자, 차트 제목이라는 구성 요소 선택. 자, A2셀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와서 표시하겠다는 이야기니까 수식 개념, 참조, 수식 개념입니다. 그러면 수식 입력줄에 커서 놓으시고 이걸 A1, A2셀 직접 클릭 그리고 엔터. 크기는 글꼴 크기를 이야기하겠죠. 폼 탭의 글꼴 그룹에서 조정하시고 차트 영역이란 구성 요소 선택하시고 그림자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표시하고 둥근 모서리. 자, 이게 그림자 작업은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서식 리본 메뉴상에서. 그런데 둥근 모서리나 옵션이 여기 없거든요. 그러면 서식 작업 창을 여셔서 차트 영역에 대해서 차트 옵션 채우기 아니요 효과 그림자 효과 그림자 순서대로 갈게요. 바뀌어서 값 설정한 순서 바뀌어서 상관이 없습니다. 자, 미리 설정해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그다음에 둥근 모서리라는 옵션은 테두리 작업입니다. 그래서 차트 옵션 채우기 및 선, 테두리 선, 윤곽선 같은 표현이고 테두리 내용 펼치시고 초록 색깔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면 둥근 모서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체크, 라운딩 작업. 자, 데이터 레이블 백분율과 항목 이름 표시를 설정하시죠. 자, 원형은 조각들의 모음이 하나의 계열이고 하나의 계열밖에는 표현을 해주지 않는다. 화면 보세요. 이렇게 평균 계열 하나밖에는 표현을 해줄 수가 없다. 그러면 원형 차트에서 계열이란 건 형태적으로 조각들의 모음. 그래서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클릭, 계열 선택. 그러면 조각 전체가 다 선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숫자 값이죠. 데이터 레이블. 조각의 바깥쪽에 있어야 되겠네요. 이런 정도. 자, 그 다음 네 번째 기획부 계열의 원형 조각을 도출하시오. 자, 기획부 계열이면 잠깐만요. 우리 문제 다 안 풀었군요. 데이터 레이블로 표시하면 숫자 값이 나타나는데 이 나타나는 내용이 숫자예요. 백분율하고 항목 이름을 표시하라고 했잖아요. 문제의 내용이. 그러면 데이터 레이블 선택하시고 데이터 레이블 선택하시고 여기에 구체적인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이나 선택 영역 서식 작업 청하주시고 레이블 옵션, 항목 이름, 계열 이름. 값은 아니네요. 아, 잠깐만요. 이게 뭐죠? 아, 백분율이군요. 값은 아니고 백분율. 그리고 백분율과 항목 이름, 계열 이름 아니군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나타내고 시험에 밑에 표시 형식에 가셔서 여기 뭐 조정하는 것도 시험에 나왔다라는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갖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건 좀 닫을게요. 그 다음 기획부 계열. 그러면 이제 기획부 계열이 어느 쪽인지 알 수 있죠. 법례가 없으니까 지금 몰랐다가 항목 이름이 나오니까 이제 알 수 있죠. 기획부 주황색 계열이죠. 조각이죠. 돌출하다. 자, 돌출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자, 잠깐만요. 혹시 이게 시험에 나올지도 몰라서. 자, 계열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계열 서식. 첫째 조각의 각 보이세요? 첫째 조각의 각. 클릭. 파란 색깔이 첫째 조각입니다. 예? 0에다 다시 맞춰 놓으시고 쪼개진 원형은 이 네 개를 등분하는 겁니다. 뭐 피자 오면 이렇게 등분하듯이 꾹 누르고 보세요.
됐습니까? 예. 다시 0값으로 설정하시고요. 자, 그러면 요 전체 조각의 한 부분이잖아요. 기획부 조각이잖아요. 그러면 그 조각만 선택해야 된다. 클릭. 그러면 이게 데이터 요소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동시키는 거는 뭐죠? 십자 포인트 역할이 이동이잖아요. 숫자 값이 없으니까 수동으로 이동해도 되겠죠. 이거. 왜 이게 움직여? 잠깐만. 자, 기획부 선택. 그리고 십자 포인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그러면 여기 보이세요? 지금은 데이터 요소에 대한 서식으로 작업창으로 바뀌어져 있고요. 쪼개진 요소가 수동으로 조절 17이죠. 그럼 이거 값 조정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바꿔요. 자, 그 다음 그리기 도구모음이 자 5번 그리기 도구모음이라는 표현은 요즘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타원이라는 도형과 화살표라는 도형을 그림과 같이 나타내시죠. 자, 그림에 흑백이라 잘 안 보이는데 자, 화면 보세요. 요렇게 할 겁니다. 요렇게. 타원, 화살표 요렇게 할 거라고. 요렇게 삽입할 거라고. 아, 실제 시험장에 가도 저기 칼라로 나옵니다. 시험지가. 코팅되어서 나옵니다. 코팅되어. 코팅된 문제지를 받아볼 겁니다. 종이가 아니고요. 자, 어찌됐든 자, 타원이라는 도형 찾으시고 물론 시험 지금 여기는 어디 타원이 어디 있는지 좀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실제 시험은 기본 도형이라고 줄 겁니다. 기본 도형의 타원. 지금은 저 따라오세요. 클릭. 그리고 적자 딱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잘 안 맞춰지거든요. 적당한 위치에 그냥 클릭 해보세요. 적당한 위치에 클릭 드래그. 그리고 그 가로 안에 채우기 없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형 채우기에 채우기 없음. 뭐 여기 좀 있겠죠. 그리고 위치는 마우스 드래그. 그리고 근처에 오면 방향키 가지고 조정하세요. 그리고 사이즈가 좀 맞지 않으시면 조정도 좀 하시고. 정답은 없습니다. 대충 그냥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화살표가 있었죠. 화살표 삽입. 삽입의 도형, 선, 화살표, 클릭. 그리고 요 위치에서 요렇게 아까 선을 그었죠.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보시면 화살표는 표준색 빨강으로 세워. 자, 이 색깔은 뭐 윤곽선, 선은 면을 칠할 수 없겠죠. 선 색깔을 이야기하겠죠. 저장. 그래서 겨우 요 정도밖에 없죠, 지금. 시험에 나왔던 건 정말 많습니다. 요거 가지고 시험 준비할 수 없습니다, 실제.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굳이 확인하실까지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냥 기출문제 푸시면서 뭡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익혀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 교재 229페이지. 자, 지금 열려있는 파일들 중에 엑셀 기능 정리라는 파일이 열려져 있죠. 자, 맨 마지막에 있는 프로시저 선택하시고. 자, 프로시저라는 용어부터 설명을 주시, 제목이 프로시저나요? 프로시저라는 용어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매크로 아시죠? 매크로. 매크로를 제가 뭐라 설명드렸죠? 본인 입맛에, 사용자 입맛에 맞는 명령을 만든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명령을 만들 때 클릭, 클릭, 클릭 동작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걸 좀 상대적 그냥 표현을 그냥 빌려서 자동 좀 쉽게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명령을.
자, 프로시저라는 것도 내 입맛에 맞는 명령을 만드는 건데 이건 수동으로 만드는 겁니다. 수동으로 만든다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매크로 작업할 때 매크로 기록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아있으려나? 제 화면 보세요, 그냥. 기타 작업 파일로 넘어갈게요. 그냥 제 화면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매크로 작업할 때 매크로 기록이 남는다 그랬잖아요. 예? 기록. 그럼 어딘가 흔적이 남겠죠? 그래서 편집자 매크로 창을 열어서 해당 매크로 선택하시고 편집 단추를 누르시면 이건 안 해보신 겁니다. 근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보세요. 여기입니다, 이거. 이게 기록에 남은 거라고요. 이면에 이렇게 기록을 한다고요. 이거 수정 편집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 지금 이거 할 건데요, 이제. 이거 할 거라고, 이거. 이게 뭐냐고요? 여러분들 요즘 많이 나오는 초딩들한테 코딩 교육 시킨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코딩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짜는 겁니다, 이게.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수식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제 등산으로 따지면 커마 1급을 내용을 배우는 데 있어서 지금 어디쯤 와 있냐면 이제 구분응선쯤 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내용이라고요. 엑셀에 대해서만. 액세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럼 기록에 남는다고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기록에 남는다고. 죄송합니다. 기타 작업 파일 닫으세요, 이제. 닫고, 왜냐면 정신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기본 설명 좀 하고 있어요. 파일을 많이 열어놓지 말고 딱 하나만 열어놓으세요. 기능 정리 파일 하나만 나중에 따로 열겠습니다. 저장해 두시고. 자, 그래서 매크로 기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코딩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래서 제가 자동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진짜 그 방금 보셨던 그 내용을 우리가 직접 타이핑 쳐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또 코딩이라고 그러는데 자, 우리가 컴퓨터와의 의사소통은 어떻게 합니까? 명령 실행이라는 걸 통해서 하잖아요. 그게 사용자하고 컴퓨터 간의 의사소통이라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 생활에서 의사소통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되죠? 자, 영어를 쓰는 사람과 한국어를 쓰는 사람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러면 의사소통이 돼요? 공통된 언어가 있어야만 해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편의 어쨌든 표현을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어가 되든 영어가 되든. 그러면 우리가 언어 소통을 한다라는 건 영어로 한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제가 영문법에 맞춰서 영어 단어를 유효적절하게 배치를 해야만 정확한 의사 전달이 되는 거죠. 바디랭귀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식적인 표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어 영문법 체계 하에서 단어가 잘 나열이 되어 있어야 제가 표현하는 문장이 잘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컴퓨터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 컴퓨터 의사소통을 하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언어의 문법과 단어에 해당되는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코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된 기억, 코드. 그러니까 문법 위에다가 코드를 나열하는 기능을 우리는 코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가 언어에서 문장을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컴퓨터에서는 코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타이핑 쳐서. 자, 그러면 자, 컴퓨터, 우리가 전 세계를 살아가는데도 전 세계에 사용하는 언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우리나라처럼 고유 언어를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영어를 빌려 쓰는 나라도 있을 건데, 컴퓨터에도 컴퓨터가 알아들 수 있는 언어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혹시 그 중에 C 언어라는 들어보셨어요? 자바라는 표현도 들어보셨나요? 되게 자주 나오죠. 그게 사실은 C 언어라는 게 컴퓨터 언어의 뭐 원조는 아니지만 거의 조상격쯤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C 언어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C 언어에서. C 언어에서 네트워크 쪽 분야를, 인터넷 쪽 분야를 강화시켜 놓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배울 기회도 없을 거고 관심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해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명령을 만든다는 개념이고, 그러면 여기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뭐냐면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습니다. MS에서 만든 중에 포 어플리케이션. 자, 언어 용도에 쓰는 비주얼 베이직이냐고요. 비주얼 베이직을 문법을 가지고 어디에 적용을 할 거냐면 어플리케이션.
뭐죠? 앱이죠. 앱,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오피스 프로그램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엑셀과 액세스. 이 코딩은 액세스에도 나옵니다. 여기서 잘해놓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에? 여기서 잘해놓고 여기서 내용이 그대로 액세스에 가면 또 나올 거라고. 자, 그래서 오피스 제품, 엑셀, 액세스용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문법. 그걸 줄여서 VBA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VBA.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코딩이라는 걸 해야 되면 타이핑을 쳐야 될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공간을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주얼 베이직 포 어플리케이션 VBA라는 문법 위에다가 코드라는 걸 놔야 되는데 이 코드는 엑셀 프로그램 명령이라든지 값들에는 다 이면에 코드라는 게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사전이 있는 것처럼 코드라는 것도 사전적으로 다 나열되어 있어 문법적으로 어떻게 씁니다라고 다 명시가 되어 있다고 매뉴얼상에 사전에 우리가 그걸 다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자 그러면 일단 이 녀석이 도대체 뭔지부터 잠깐 설명을 할게요. 프로시저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코딩을 하려면 뭐 언어와 문법을 알아서 코드를 알아서 내가 코딩을 하려면 코딩하는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공간이 어디냐면 개발 도구 탭에 코드 그룹의 비주얼 베이직 에디트를 엽니다. 단축키 Alt F11 오늘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도 오늘 돌아가시면 깨끗한 파일 가지고 실습을 한번 해보고 오세요. 자, 그러면 어, 어, 그렇죠. 자, 화면이 아마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냥 꽉 채우세요,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꽉 채우세요. 최대한. 이렇게 두지 마시고, 예? 모니터 화면에 그냥 꽉 채우세요. 괜히 잘 모르는데 꽉 채우세요, 꽉. 최대한 꽉 채우세요. 자, 이 왜, 여기를, 이 전체를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서 편집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에디터.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VBE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여기가 제목 표시줄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엑셀에 그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가 메뉴 표시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로 가기 메뉴가 이렇게 이 가그 방식이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명령 단추들의 이렇게 모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왜 나타나죠? 자, 이렇게 명령 단추들 모음 도구 모음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아마 이게 표준 도구 모음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잠깐만 표준 도구 모음이라고 표현하는데 표준 도구. 움직이지 마세요. 이게 기본값입니다. 기본 화면입니다. 기본 화면. 뭐 요렇게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쉬는 시간에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세팅해 드릴게요. 항상 저는 기본 상태에서 진행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도 그렇게 나올 거니까. 괜히 이걸 뭐 조작한다고 해봤자 별 도움 안 됩니다. 그냥 불편하고 귀찮더라도 그냥 기본 하면서 할 거고요. 자, 밑쪽에 보면 프로젝트 탐색기라고 하는 창이 보일 겁니다. 프로젝트 창. 여기는 시트 1, 시트 2, 시트 3 옆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시트 이름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상위 개체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상위 개체 도대체 뭐지? 물음표. 그냥 상위 개체라고 하는 겁니다. 시트 개체입니다. 시트 개체. 자, 그다음 해당 상위 개체 개체라는 구성 요소를 선택을 하시면 밑에 이 구성 요소의 속성을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냥 정보라고 해석하세요. 이 구성 요소의 상위 개체에 이 시트에 프로시저라는 시트에 속성, 정보라고 해석하세요. 정보, 속성, 정보. 뭐 뭔지 잘 모르지만 정보 창이다. 자, 그다음 자 상위 개체의 프로젝트 함수의 특정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오른쪽에 나타날 겁니다. 물론 뭐 닫거나 줄이거나 밑에 여기 배치가 되어 있죠. 복원, 요게 복원, 최대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상태로 쓰지 마시고요. 이 창도 전체 꽉 채우세요. 여기를 코드 창이라고 그럽니다. 코드 창. 여기다가 실제 이제 코딩을 할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자, 제목 표시줄, 메뉴 표시줄, 도구 모음, 그 밑에는 프로젝트 구성 요소입니다. 프로젝트 탐색기라는 창, 그다음에 해당 개체 목록이 나타나 있다. 상위 개체 목록이 필요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면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구성 요소들이라 생각하세요, 그냥. 이 엑셀 파일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다. 뭐 개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엑셀 개체. 시트 개체. 그리고 해당 시트 개체를 선택하시면 밑에 이 개체의 구체적인 정보들이 나타난다. 제 이름을 들먹이면 제 이름을 뭐 조회하면 뭐제 신상 명세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어느 부분에 가서 코딩을 해야 될 것이냐, 여기서 할 것이냐, 여기서 할 것이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걸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면 해당 시트 12 코드 창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다음 여기가 일단 그냥 이런 개체 목록입니다. 자, 여기가 아까 방금 제가 상위 목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하위 목록이 자기 자신이 상위 목록도 자기 자신도 나타나 있고 자기 자신이 품고 있는 하위 개체라는 녀석들도 여기 나타나 구성 요소들도 여기 나타나 있다. 그럼 특정 구성 요소를 선택을 했을 때 오른쪽에 이벤트 프로시저라고 그래서 이런 형태도 나타난다. 일단 넘어갑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만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일반 가고요. 혹시 뭐 이상한 게 나왔다. 그냥 다 지우세요. 저는 뭐 수업을 이렇게 화면을 줄여서 하기도 할 건데 여러분들은 그냥 꽉 채워서 하세요. 제가 입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진행하다 틀리면 그냥 바로바로 손드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 그냥 바로 그냥 질문하세요, 이거.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 가서 잡아드릴 테니까. 왜냐하면 수정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시험에 맞는 공부만 딱 할 겁니다, 그냥. 코딩 공부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밑에 가서 2층에 가서 상담 받으시고 뭐 자바나 이런 것들 배우세요. C나 이런 것들. 그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요즘 코딩이 유행 아닌가요? 일 얘기 많이 듣고 한다고 하죠. 유행입니다, 유행. 지금 사람이 필요한 거지 몇 년 뒤면 사람이 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이 다 끝날 거거든요. 개발이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개발을 많이 하니까 수요가 많은 거지 공급이 딸리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안 합니다. 그다음 반도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다른 반도체라는 그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꼭 반도체가 아니고 다른 물건이 생겨나면 아마 반도체도 하얀길을 걷겠죠. 아직까지 그런 게 안 만들어지니까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거지. 아, 반도체라는 건 기억하는 물체입니다, 물체. 반도체. 응? 자, 어찌됐다, 뭐. 그 다음에, 그래서 용어 전달했는데, 이런 용어, 자, 그래서 교재 다시 돌아갈게요, 이제. 229페이지에 방금 비주얼 에디트 창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단축키가 Alt F10이라는 거 있고 종료하는 방법은 교재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비주얼 베이직 에디트 창을 닫는 방법인데 다른 거 전혀 쓰지 마세요. 교재에 뭐 여러 가지 설명되어 있는데 필요 없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그냥 닫기 단추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서 작업한 내용 자동으로 저장합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닫으시고. 그다음 다시 가실 때는 이제 단축키 외우세요. Alt F11입니다. 비주얼 에디트 창. 자, 교재 230페이지로 갑니다. 그리고 혹시 비주얼 에디트 창이 닫혀져 있으신 분들은 Alt F11 눌러서 다시 화면에 꽉 채워서 이렇게 나타내시고. 자, 230페이지 방금 프로젝트 탐색기라고 하는 부분 여기. 그다음에 각 개체의 구성 요소의 구체적인 정보를 보여준다. 속성 창. 그다음에 여기를 코드 창. 뭐 그런 용어들 있고요. 너무 지금 구체적으로 읽지 마세요. 읽어봤자 큰 답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프로시저가 뭐 하는 곳이냐라는 건데, 자, 프로시저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이런 용어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없네요. 여기 원래 있었는데. 자, 이 용어 네 가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코딩을 하려면. 자, 방금 제가 개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방금 개체라는 표현도 여기 있었고. 개체는 명령 실행할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엑셀 프로그램상에서 명령 실행할 대상이 뭐가 있죠? 셀, 셀보다 큰 개념, 범위, 영역, 그거보다 큰 개념, 행렬, 시트, 시트보다 좀 큰 개념, 엑셀 파일, 엑셀 파일보다 더 큰 개념은 엑셀 프로그램. 여러분들 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라고 클릭하지 않았나요? 이게 명령 실행 아닌가요? 실행할 대상 아닌가요? 그럼 엑셀 프로그램이? 그리고 파일을 열지 않았나요? 파일을 열으라고 명령 내리는 거 아닌가요? 이해되세요? 네, 파일도 하나의 명령 실행할 대상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엑셀 시트 창에서 뭐 셀이나 뭐 이런 거 크기 조절하고 하는 것도 다 명령이잖아요. 크기 조절하세요. 글자 색깔 빨간색으로 바꾸세요. 명령이잖아요, 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멀뚱멀뚱히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왜 이게 어렵냐면 여러분들 한 번도 회원가입한 화면에 대해서 고민한 적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한 번도 없잖아요. 그냥 사용만 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고민한 적 있냐고요. 그리고 여기에 입력한 데이터 어디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죠?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저걸 왜 저걸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이제부터. 그게 개발자의 시각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소비를 하는, 사용을 하는 입장, 사용자 입장이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만들어주는, 이런 화면을 만들어주는 입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입장이 바뀐다는 건 생각을 바꾼다는 건데, 그게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바꾸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 내용이. 이게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액세스에 가도 똑같습니다. 액세스 프로그램,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세가 내가 항상 사용자 입장이라는 시각으로 배우기 시작하면 너무 힘듭니다, 이거. 프로그래밍 코딩이라는 거. 내가 이걸 어떻게 이쁘게 하면 이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시각의 관점에 바라보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답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저도 영어를 못하지만 영어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영어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언어를 하나 배운다. 언어라고 그랬잖아. 언어를 배우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영어가 이해 안 되는 거 똑같다니까요. 그 10년, 10년 이상, 20년씩 배워, 뭐 옆에 매일 듣고 있지만 안 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시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만드는 겁니다, 이거. 에? 이거. 자, 그래서 일단은 프로시저가 뭔지부터 일단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건 아니고요. 그래서 명령 실행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여기 나열해 놓은 건 딱 시험과 관련 있는 것들만 나열해 놨어요. 그러면 이런 명령이나 이런 내용들 다 코드화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옮깁니다. 요렇게. 코딩할 때. 실행할 대상이 있어야 될까요? 어느 셀에 글자 색깔 빨간색으로 바꾸세요 하려면 어느 셀을 지칭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해당되는 다 코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셀이라고요. 셀 범위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셀 범위 선택하는 표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랭지라고요. 이름의 영어 단어가 뭐죠? 이름. 예? 예. 여기서는 VBA 세상에서는 셀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가 뭐냐고요? 셀입니다. 범위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가 뭐냐고요? 랭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배운다는 생각과 똑같은 거라고요. 언어를 배운다는 생각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각에서 접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성격이 다른 언어니까 뭐 배우는 방법에 있어서 뭔가 좀 다른 점이 있겠죠. 자, 그다음 명령이라는 건 항상 명령을 실행할 시점이 있어야 됩니다. 자, 화면 봅니다. 이 셀에 노란 색깔로 바꾸고 싶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노란 색깔로 바뀌죠? 째려보고 있으면 노란 색깔로 바뀌어요. 쳐다보고 있으면 안 바뀌죠. 어떻게 하면 노란색이 바뀐다고요? 에? 클릭이란 동작이 들어가야만 노란색으로 바뀌겠죠. 우리가 명령 실행하는 절차를 지금 세분화시킨다고 생각하세요. 클릭이란 동작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명령 실행할 시점이라 그럽니다. 그 시간적 개념. 클릭이라는. 아니면 우리가 명령 실행할 때 클릭이란 동작 말고 또 어떤 동작이 있죠? 더블 클릭도 많이 쓰잖아요. 아, 물론 키보드에 엔터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명령이 실행된 시점이라 해서 이벤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벤트. 자, 그다음 개체의 정보를 나타낸다. 아까 설명드렸던 상위 개체, 시트 개체, 시트 아까 이름을 선택하니까 밑에 제가 정보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개체의 상태 정보나 성질 정보를 나타낸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B26셀에 어떤 값이 있죠라고 질문을 했을 때 무슨 값이 있으면 질문할 때 엑셀이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됩니까? 예? 123이라는 값이 있다고 질문해 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대답을 해야 돼줘야 될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속성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보통 보면 이건 그 명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사가 아니라 명사형이라는 건 단어가 합쳐져서 명사꼴로 나온다는 그런 의미고요. 자, 그다음 아까 방금 채우기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명령 실행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저 단추 안에 알맹이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노란 색깔로 바꾸라는 알맹이가 없으면 그냥 클릭 동작으로 끝이고 실제 노란 색깔로 안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저기에 정확한 내가 의도하는 사용자 의도에 맞는 내용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동작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걸 메서드라고 합니다. 메서드. 그 동작이 그 노란 색깔로 바뀐다는 그 개념이 메서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태적으로 이제 코드의 형태가 영어 다 영어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인데 뭐 컴퓨터가 어떻게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형입니다. 동사가 아니고요. 단어가 뭉쳐서 동사형 꼴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명령은 어떻게 만드느냐? 자, Alt F11 비주얼 베이직 에디트 창에서 자, 기본적인 명령을 만든다. 그 다음 매크로 작업을 한다. 기본적인 명령을 만든다. 매크로 작업을 한다. 그걸 우리가 매크로 기록이라고 했던 거. 그 작업은 어디서 하냐면 자, 따라오세요. 삽입에 지금 현재 있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듈 갑니다. 모듈. 삽입에 모듈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모듈이에요. 원래 기존에 있던 모듈에서 이게 왜 생겼죠? 새로운 모듈이 하나 생겨나 있습니다. 어쨌든 깨끗한 모듈이어야 합니다. 요 모듈이라는 공간이 기본적인 명령을 만드는 겁니다. 자, 명령 만드는 절차는 프로시저가 뭔지만 설명드리고 싶게요. 자, 명령의 시작, 서브라고 합니다. 소문자로 입력하세요. 함수에서 함수명 대문자로 입력하셨는데 여기서는 소문자로 입력. 그래야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한 칸 띄우고 명령의 이름. 우리 매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크로. else식 있을 수 있겠군요. 실습 1 이렇게. 그리고 명령의 시작자 가로 열고 닫고. 기본 형태입니다. 문법이에요. 문법. 그리고 엔터. 그리고 end serve라는 게 자동으로 생겨나 파란 색깔로. 요건 이제 기본 틀입니다. 명령 시작과 끝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자
우리가 그 우리가 셀에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 데이터 입력하라고 명령을 만들 겁니다. 자, 특정 셀에다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명령 실행을 할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 개의 셀이죠. 문법입니다. 여러 개의 셀, S가 붙었으니까 여러 개의 셀들 중에 그럼 정확히 해야 됩니다. 명령을 내릴 때는 정확하게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요 구조는 가로 열고 행번호, 열번호로 씁니다. 저는 그러면 B30셀에 해당되는 30행, 콤마 2열. 아, 여러분 위치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맞게끔. 30행 2열. 그럼 엑셀로 따지면 B30셀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여기. 에서 상이 바뀌면 무조건 점을 찍습니다. 점. 그리고 여기에 값이잖아요. value라는 코드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값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 꼴을 넣어서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왼쪽으로 더 집어넣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대입의 이꼴이라고 하는 요건. 그러면 크말 1급이라고 하는 문자 데이터를 입력을 하겠다. 자, 여기도 이제 엑셀과 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이죠. 여기도 쌍따옴표 묶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코딩 작업이 끝나서 그냥 우리는 한 줄 라인 단위로 작업할 겁니다. 뭐 이걸 연결해서 쓰는 방법인데 그런 건 필요 없고요. 그냥 엔터 치면 해당 코드의 앞자리가 대문자로 바뀝니다. 저게 바뀌지 않는다. 오타입니다. 저는 오타를 찾기가 여러분들 쉽지 않기 때문에 저를 불러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오류가 생겼는지를. 그 다음, 코딩을 하는 내용은 줄수, 칸수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적든 간에, 어느 위치에 작성하든 간에 여기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서버와 엔드 서버 사이에 내가 필요한 코딩이 되어져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쁘게 적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수업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이쁘게 적을 거고요. 자, 그러면 내가 작업한 내용이 끝났습니다. 일단. 자, 닫겠습니다. 그러면 자동 저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거 쓸 겁니다. 우리는 자동 저장이 된다. 자, 그리고 다시 Alt F12를 누릅니다. 단축키 사용하시고 오늘 외우시고 자, 클릭 하시면 내용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자, 닫겠습니다. 저하고 화면이 좀 이상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빨리 이야기하세요. 이건 제가 같이 뭐 항상 늘 같이 가고 있습니다. 같이 가고 있는데 이건 더욱더 같이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실행은 어디서 하냐고요? 모든 실행은 엑셀 결과, 실행의 결과는 엑셀 프로그램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엑셀에다 명령을 내리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자, Alt F11. 자, 일단 기본적인 명령, 방금 작업하셨던 기본적인 명령의 실행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합니다. 같은 겁니다. 여기서 합니다. 초록색 삼각형. 요겁니다. 커서가 물론 서버와 엔드 서버 사이에 놓여져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실행시켜 볼까요? 하면 이렇게 보이세요? 네? 제 화면 보시고 내가 지금 엑셀에서 뭘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자, 그다음 방금 코딩하신 거 앞부분에 곱다운표를 하나 표시를 합니다. 자, 이걸 그리고 커서를 이동시키면 이게 초록 색깔로 바뀌거든요. 이게 뭐냐면 주석 설명문이라고 하는 거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설명을 달아두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 표시가 이후에 설명을 달아두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명령 실행되지 않고요.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면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 셀스 자, 우리가 그러면 31행, 3 셀을 자, 상이 바뀌었습니다. 선택하라.
우리 셀 선택 마우스 포인트, 십자가 포인트로 클릭하잖아요. 예? 그걸 코드로 옮기면 셀렉트라고 옮깁니다. 셀렉트. 그리고 엔터 치면 앞 글자가 대문자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아 내가 크게 자 이거 보시고 아 내가 크게 문제가 없구나. 대문자도 안 바뀐다. 문제가 있구나. 저 콜 하세요. 저 불러주세요. 됐습니까? 자 기본적인 명령 실행은 요거 가지고 갑니다. 일단 커서가 서버 엔드 서버 사이에 있어야 되고 클릭하면 셀 포인트 위치 바뀌는 거 보이세요? 네? 아, 주석 처리. 자 그러면 주석 한수 의미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해보면 이런 거죠. 특정 셀에 셀을 표기할 때 이렇게 문법을 쓴다. 의 값, value, 엑셀 2016. 자, 우리 매크로 작업할 때 6개의 명령을 조합한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방금은 한 개씩 했잖아요. 근데 한 개 이상의 명령을 조합할 수도 있다는 건데, 여기도. 똑같다니까요. 매크로나 프로시저나 같은 개념입니다. 사용자 입맛에 맞는 명령을 만드는데, 하나는 그냥 클릭 동작으로 쉽게 만든다면 지금은 수동으로 타이핑 쳐서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명령을 한 개만 조합하는 게 아니라 한 개 이상을 조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엔터. 셀스 34 행정 콤마 합류를 선택하라. 점 셀렉트. 아, 제가 일부러 다른 거 안 하려고요. 그냥 기본 개념만 설명드릴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한 개 이상의 코드. 우리가 이제 코드와 문법을 알면 계속 늘어날 수 있겠죠, 이제. 그게 실력이 늘어난다는 증거입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이 되셨으면 닫고 나가겠습니다. 자동 저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실행한 결과는 다 어디서 실행의 결과는 명령 실행의 결과는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엑셀 프로그램상에 나타납니다. 그럼 실행을 하는 건 자,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을 다시 여시고 자, 커서가 서버와 엔드 서버 사이에 놓여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실행 단축 클릭하시면 자, 그러면 엑셀 프로그램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늘었나요? 엑셀 프로그램상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냐고요, 이제. 제가 말뜻 이해하세요. 왜 표정들이 왜 그러시죠?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명령 실행하려면 여기서 하지 않나요? 리본 메뉴 상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엑셀에게 색깔 바꾸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내가 그 코드를 안다, 그 문법과 코드를 안다 그러면 여기서 색깔 바꾸라고 명령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럼 엑셀 프로그램상에 명령을 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집에 가서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집에 가서 돌아가실 거죠? 돌아가시면 집에 문을 여시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저만 그런 거예요. 저 TV 리모컨 찾거든요. 집에 문 열자마자. 그냥 얘입니다. 정말 찾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TV를 딱 켜려고 하니 TV가 안 켜지네요. 짜증나게. 이유는 리모컨 배터리가 다, 건전지가 다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죠? TV 켜려면. TV 앞에 가서 전원 스위치 누르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면 TV에게 명령을 내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쉽게 리모컨으로 명령을 내리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이거 내가 앞에 가서 채널, 전원 스위치 넣고 채널 되고 볼륨도 조정해야 되고 하는 그런 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뭔가 귀찮고 불편한 수동으로 하는 거겠죠. 똑같은 원리잖아요. 기계에다 다 명령 내리는 거잖아요.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컴퓨터라는 건 똑같은 원리 기본입니다. 그냥 사람이 건들면 반응이 와야 되는 게 기계입니다, 원래. 잠깐 옆으로 잠깐 쓰면 혹시 여러분들 에어컨에 CPU가 있고 램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세탁기에 냉장고에 CPU가 있고 램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여기서부터 리모컨에도 CPU가 있고 램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이런 컴퓨터만큼의 능력은 아니지만 저 기능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요만큼의 CPU와 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전자 제품에다가 컴퓨터 시스템을 집어넣어 놓은 걸 우리는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필기 시험에 나옵니다. 예?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전자제품 안에 다 모든 게 다 그 컴퓨터 시스템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에다가 뭐만 한 옆으로 잠깐만 쓸게요. 저 에어컨에다가 집에 있는 세탁기에다가 보일러에다가 랜카드만 설치하면 외부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걸로 다 컨트롤 가능하지 않아요. 인터넷이 되려면 랜카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일이든 무슨 일이든. 집에 있는 요즘 나오는 전자제품도 다 와이파이 연결시키는 거 기능 다 있잖아. 그런 거 안 쓰세요. 집에 있는데 귀찮고요. 저희 세탁기는 제가 쓰는 게 아니라서 세팅을 아무도 안 합니다. 해주고 싶어도 쓸 사람이 없어서 안 해줍니다. 그냥 집에 가면 전자제품에 와이파이 다 있다니까요. 요즘. 다 있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근데 안 쓰고 있을 뿐이지. 그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전자제품을 이용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다 컨트롤하는 이런 세상을, 그걸 사물 인터넷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기할 때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 명령이 나오니까 우리가 명령을 내린다라는 개념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고, 제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손가락 실려서 대답하세요. 이것도 명령이잖아요. 사람과 사람끼리 어쨌든 억압적이죠. 좀 강한 표현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딱 명령을, 그러면 사람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합니까? 기분 나쁘다고 응답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컴퓨터는 정해진 순서가 있잖아요. 그냥 되게 말을 잘 듣는 거죠. 그렇게 짜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명령을 내린다는 게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이게 이제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쓰고 계시는 명령들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그냥 한 동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클릭이 일어나야 되고, 클릭 안에 실제 우리가 필요한 내용이 동작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조합이 된 게 하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런 시각으로 좀 바라보셔야 여기 이 파트, 그다음에 액세스에 가서도 고생을 좀 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각을 좀 바꾸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쓸데없는 이야기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